1999년 5월 16일이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던 한 남성이 91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가족들이 장례를 치른 뒤에 남겨진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간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아들 스티븐 호델은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상 서랍 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돼서 색이 바래버린 흑백의 여성 나체 사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인 스티븐은 아버지의 진한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 호기심에 유품 정리를 멈추고 한동안 여성들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래요. 그 중에 눈길이 가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다른 사진들처럼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여성이 상의를 벗은 채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요. 사진 속 여성의 외모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진에서 유독 눈길을 떼지 못했던 이 이유는요, 사진 속의 여성이 바로 미국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블랙 달리아의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쇼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1947년 1월 15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날 아침 10시쯤 지역 주민인 베티라고 하는 여성은 3살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공원을 향해 걷던 중 아이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요. 베티는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고요. 아이가 발견했던 것은 몸이 두동강 난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한 여성의 시체였습니다. 베티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도망쳤고요.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죽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해봤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이 바로 조금 전 봤던 사진의 여성인 엘리자베스 쇼트로 22살의 젊은 영화배우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1924년 7월 2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5명의 딸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엘리자베스의 집이 여유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할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5살이 되던 해인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위기가 찾아오자 건설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보스턴 근처에 있는 다리 위에 자신의 차를 버려둔 뒤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남겨진 가족들은 아버지가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혼자서 어린 딸 5명을 데리고 가까운 지역인 매드퍼드라는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갑니다. 이후 엘리자베스가 15살이 됐어요. 이때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원했던 고등학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학에 실패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방황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배우가 되어서 성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5 자매 중에 유난히 외모가 예뻤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던 엘리자베스는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향을 떠나서 헐리우드로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루한 학교 생활을 하던 엘리자베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18살이 되던 194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가족들이 자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아내와 딸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말없이 떠난 남편과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딸 중 유일하게 이 엘리자베스만이 아버지를 반겼고요. 결국 혼자서만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 캘리포니아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해서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만난 뒤 낯선 곳에서 지나게 되면서 또 한 번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근무 중이었던 공군 장교 매튜 고든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됐던 거죠. 이 둘이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년 만에 매튜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어요. 공군 장교인 매튜도 당연히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한 지 2달 만에 매튜가 태평양 전쟁에 나가게 됐고 사망을 합니다. 약혼자를 잃게 된 엘리자베스가 혼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가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그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막상 배우가 된다는 것은 욕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고요. 밤이 되면 사교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일하던 사교 클럽이라는 곳이 이름만 그랬지 실제로는 유흥주점과 비슷한 곳이었다 그래요.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돈 많은 남성들과 사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경제적 도움과 후원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는 사이 영화에도 결국 출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간히 단역으로만 출연을 했지만 예쁜 외모 덕에 주변에서도 꽤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헐리우드의 여배우로서 유명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정작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유명해지게 됐던 일은 자신의 끔찍한 죽음 때문이었던 거죠. 1947년 1월 15일 아침 3살짜리 아이와 엄마 베티에 의해서 발견된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부서진 마네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엘리자베스의 몸은 허리가 완전히 절단됐어요. 그래서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채로 두동강 나 있었고 온몸에는 단 한 방울의 혈액도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조사하던 검시관은 이 엘리자베스의 사망 원인이 뇌진탕이고 사망 추정 시간을 발견되기 약 10시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을 할 뿐이고 정확한 사망 시간이나 범인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은 발견하지를 못했는데요. 죽은 사체에서 범인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보통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이미 시신 자체가 깨끗하게 씻겨 있는 상태였던 데다가 온몸이 맞아서 생긴 멍으로 인해서 얼룩이 져 있었고요. 몸 안의 장기들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 허벅지나 가슴 몇 군데에도 살이 도려내져 있었고 배에 깊숙한 칼자국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자궁이 꺼내진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요. 발견 당시 얼굴도 멀쩡하지는 않았어요. 얼굴이 상처투성이었고 입 양쪽이 귀까지 찢어져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죠. 시신 상태가 굉장히 끔찍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나 기자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몰려든 주변 목격자들 중에 몇 명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요. 울음을 터뜨릴 정도의 굉장히 잔인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즉시 수사에 들어갔고요.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경쟁하듯이 자극적인 기사들을 뽑아서 보도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블랙 달리아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취재하던 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건데요. 엘리자베스가 평소에 검은색 옷을 즐겨 입었었고 머리에는 달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꽃을 달아서 꾸미는 것을 좋아했대요. 이런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엘리자베스를 이름 대신에 블랙 달리아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퍼지게 되면서 이 사건의 이름이 블랙 달리아 살인사건이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어릴 적부터 힘들게 자라오면서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던 이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전쟁을 끝낸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독 수사 진행이 힘들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전쟁의 여파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전쟁에서 이 블랙 달리아 사건에 집중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정부가 경찰에 직접적인 수사 협조를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이 자신이 범인이거나 자신이 목격자다 라고 하는 3,000건이 넘는 거짓 자백, 허위 신고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이렇게 수사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한 몇 언론사에서는 엘리자베스가 몸을 파는 여성이다, 레즈비언이다, 임신 중이었다 라면서 근거 없는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팔기 시작했고요. 그 여파로 미국 시민들까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관심이 오히려 사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결과가 되었던 거죠.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부검 검사 결과 어딘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부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1947년 1월 9일이에요. 어느 남자와 함께 호텔의 공중전화기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통화를 하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요. 그 이후 시신으로 발견된 15일 동안 엘리자베스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경찰은 이 기간을 잃어버린 일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목격자 진술을 다시 보면 1월 9일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남성과 함께 동행했었고, 경찰들도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정체 모를 남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죠. 그렇게 강력한 용의자로 뽑힌 인물들 중에는 엘리자베스 쇼트의 아버지가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는 이전에 외과 의술을 공부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신을 정교하게 해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성격의 사람이라서 주변 인물들이 기피하는 인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게, 부인과 자식이 6명이나 있는데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살한 것처럼 속인 뒤에 사라졌던 것도 이러한 심증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에게는 결정적일 만한 범행 동기나 혐의를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외에도 엘리자베스가 일했었던 사교 클럽에서 만나 금전적인 후원을 해주던 사업가 로버트 레드만디, 그리고 유품에서 엘리자베스의 사진을 찾아낸 스티브의 아버지이자 의사였던 조지 호델도 용의선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결국 사건의 범인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7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상 범인은 수명을 다해서 사망했을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1999년 5월이 됐어요. 아버지 조지 호델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 스티븐 호델은 생전에 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더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자 당시 천재 의사라고 불리며 헐리우드의 여배우들에게도 유명했던 조지 호델이 블랙 달리아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티브가 고작 아버지의 유품에서 엘리자베스의 알몸 사진이 나온 것만 가지고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의 범죄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요, 그 허리골 척추 절개술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방법으로 몸이 두동난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었죠. 이 수술 방법은 1930년대 당시에 조지 호델이 다니던 의대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생소한 수술 방법이 만들어졌고 그 기법이 학계에 공개되기 전에 이 방법으로 엘리자베스 쇼트가 살해된 것인데, 이 수술 방법을 개발하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대생이 이 스티븐 호델의 아버지인 조지 호델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조지 호델은 이미 죽었지만 사실 진범일 확률은 꽤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1949년 10월에 작성된 블랙 달리아 사건의 한 보고서에서도 이 조지 호델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작성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호델은 강력 용의선상에 오르긴 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었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었었죠. 조지 호델의 용의선상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당시 헐리우드 배우들의 굉장히 실력 있게 소문난 낙태 전문 의사였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40년대에도 정치인들과 헐리우드 여배우들 사이에서는 많은 스캔들이 있었어요. 만약 정치인과 배우 사이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 천재 의사라고 불리던 조지 호델이 나서서 낙태 수술을 도와줬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계, 연예계의 발이 넓었던 조지가 살인 용의자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자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에 두려웠던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조지 호델의 무혐의를 입증해 주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지 호델은 아주 잠시 용의자로 지목되긴 했었지만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던 것이었어요. 이 아들인 스티브 호델의 주장대로 조지 호델이 블랙 달리아를 살해한 진범이다 라고 입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엘리자베스 쇼트를 며칠에 걸쳐서 고문과 구타를 했는지, 왜 몸을 두동강으로 잘라내서 죽였는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스티브 호델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이라고 했던 거짓 자백들이 많아왔었고 이 주장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유력 범인인 조지 호델의 아들 이 스티븐 호델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진범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생존해 있는 엘리자베스의 유가족들에게 아버지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은 어머니와 자매들, 형제들에게 인도가 되었고요. 현재 22년의 생애 중 약혼자와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였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1947년 1월 15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던 헐리우드 여배우의 미스테리 블랙 달리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여기까지이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블랙 달리아의 달리아라는 꽃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에는 꽃말도 있죠. 이 꽃말이 뭐 변덕 화려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봤을 때 엘리자베스와 좀 어울린다, 많이 의도치 않게 우연히도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보여지네요. 두 번째 사진으로는 이 사진인데 이거 포스터가 이제 조디악이죠. 스티븐 호델이 그 범인이라고 유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조지 호델이 한때 그 미국의 연쇄살인범이었던 조디악 킬러일지도 모른다라는 주장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스티븐 호델이 자기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몽타주를 봤을 때는 좀 유사한 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다음은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레이맨 공원 가는 길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 뭐 그렇게 외관상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건물들이 생기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사진인데 아까 봤었죠. 그림이에요. 이거는
마릴린 맨슨이 그린 그림인데 그 블랙 달리아의 그 시신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린 그림이다. 블랙 달리아의 초상화라고 하는데 영감을 받고 그렸다기에는 그냥 똑같이 베껴 그렸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